여러 가지 방법을 쓰면서 해보겠습니다. 네, 클로드 코드라고 요즘에 굉장히 핫한, 가장 핫한 바이브 코딩 툴인데요. 대부분 지금 AI 기반 코딩 하시는 분들은 아마 커서나 윈드서프 쓰실 텐데, 클로드 코드라고 나왔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지금 커서보다는 이걸로 좀 옮겨왔는데요. 이게 왜 제가 커서보다 재밌게 쓰고 있냐면은 생각을 좀 덜 해도 돼요. 정말 뭐랄까. 이미 제가 잘 이해하고 있는 코드 베이스가 있고, 거기에 특정 부분을 내가 바꾸겠다라고 하면은 커서 같은 걸 쓰면 딱 좋은데, 이렇게 드래그해서 여기만 바꿔줘 이렇게 하면 되는데, 어, 보일러플레이트 코드 아니면은 완전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코드를 만들어줘라고 할 때는 클로드 코드라는 이 시스템이 나오는데, 요걸 쓰면 상당히 좋습니다. 이게 지금 누구지? 노마드 코더. 썸네일 바뀌었네. 요거 써보시면 상당히 좋거든요. 이 영상에서도 소개를 잘 해주는데, 이렇게 CLI로 떠요. 이렇게. 설치를 딱 하면은 어떤 내가 소스 코드가 있는 코드 베이스에서 터미널 열고 클로드라고 치면은 짜잔하고 클로드 코드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라고 나와요. 그리고 여기 박스에다가 그냥, 뭐랄까, 뭐, SNS, 뭐, 인스타그램에서 특정 계정명을 주면은 거기에 나와 있는 뭐랄까요? 이미지들을 전부 다 스크래핑한 다음에 내 노션에다가 올리고 싶어. 그런 코드를 만들어줘. 라고 하면은 자기가 혼자서 막 다 만듭니다. 근데 이제 좋은 거는 자기가 이제 테스트도 직접 할 수가 있고, 이 터미널 안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터미널에서 나오는 로그도 자기가 돌려보고, 로그를 보고 문제가 있으면 또 고치고, 이런 것도 할 수 있고, 코드를 막 맘대로 바꾸진 않아요. 맘대로 바꿔도 되게 하는 모드가 있기는 한데 그거를 안 쓰고 코드를 바꿀 때마다 제가 읽을 수 있게 해서 Git처럼 yes, no 해가지고 바꿀 수가 있거든요. 그걸로 하면은 상당히 좀 쉽게 되더라고요. 이제 예를 들어서 여기서도 이렇게 노마드 코드 보다 이분은 굉장히 유명하신 분인데 이분 같은 경우는 내 Git 히스토리를 보고 나서 그리고 코드 베이스도 보고 나서 여기 내 프로젝트가 어떻게 지금 되어 있는지 설명해줘라고 하면은 네, 클로드가 뒤에서 돕니다. 그리고 토큰을 굉장히 많이 쓰긴 하는데, 네. 근데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플랜을 자기가 다 세워서 플랜도 하나씩 다 수행을 합니다. 그리고 이게 그래서 왜 만족스럽냐? 결과가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네, 좋은 것 같습니다. 네, 토큰 녹는 게 눈에 보인다라고 현우님께서 올려주셨는데 엄청 녹습니다. 그냥 커맨드 하나 내리면은 한 3천에서 4천 토큰은 그냥 순식간에 먹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던 게 이 토큰 나오는 이 제네레이션 속도가 너무 빨라가지고 얘네는 하드웨어를 대체 뭐를 쓸까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아마 엔비디아겠지만 뭐 그록이나 세레브러스 이런 걸 쓸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기는 했어요. 어쨌든 궁금하신 분들은 이걸 써보시면은 이 영상을 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은데 이거를 소개드리는 이유는 이제 어 뒤에 이제 점점 나옵니다. 자, 이게 굉장히 좋은데 좋은 만큼 돈을 많이 내요. 이제 프로가 있고 맥스 5배가 있고 맥스 20배짜리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월에 17달러, 월에 100달러, 월에 200달러가 있는데 월에 200달러를 쓰는 거를 사람들이 추천을 많이 합니다. 비싸도. 왜냐면은 어 본인이 개발을 많이 하는 사람이다 라고 하면은 월에 200달러를 썼을 때 그 줄어드는 시간만큼이 내 월급의 퍼센트를 봤었을 때 훨씬 더 좋다라고 해서 생산성이 몇 배는 늘어나니까 200달러 쓰는 거는 어, 뭐 말이 되는 그런 거다라고 하는데 근데 솔직히 이거는 이제 돈을 버는 사람들 입장이고 학생들이나 이런 분들은 쓰기가 굉장히 부담이 많이 가겠죠. 근데도 이제 맥스를 추천하는 이유는 모델이 달라요. 프로는 이제 17달러는 이제 클로드 소넷을 쓰고요. 소넷이 이제 가장 기본 모델은 아니고 가장 코딩으로 많이 쓰이는 모델인데 컨텍스트 랭스나 이런 게 살짝 부족하기도 하고 성능이 엄청나게 많이 나오진 않고
맥스가 소넷과 오프스4. 오프스가 이제 가장 상위 모델입니다. 가장 좋은 거. 이걸 섞어서 쓴다고 하는데 맥스 20배를 쓰면은 오프스만 써가지고 한다고 해요. 어, 보통 한 월에 예전에는 한 1000달러치 API 비용이 나오면은 그럼 맥스 20배도 끊긴다고 얘기를 했는데 클로드 쪽에서 그 엔트로픽이 이제 여기 클로드를 만든 회사인데 엔트로픽 측에서 한 800달러 정도로 줄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보통 월 800달러 찍는 사람들은 개발을 많이 하는 사람들, 정말 이걸로만 개발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요거를 이제 쓰면 좋은 게 일단 편하고 CLI에서 돌아가다 보니까 커서처럼 돈 주고 쓰는 거다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그냥 VS 코드에서 터미널 띄워놓고 이거를 쓰면 돼요. 그래서 상당히 편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왜 소개를 드렸냐? 사실 뒤에 QN을 소개드리기 위해서 한 겁니다. QN3라고 알리바바에서 만든 LLM 모델이 있습니다. 나온 지 지금 조금 됐는데요. 한 달인가? 2달 정도가 됐을 겁니다. 근데 QN이 원래 예전에는 많이 유명했어요. 라마3가 있었고, 또 뭐가 있었을까요? 챗GPT 4. 그 4.5가 이제 유명할 때, 4.5가 나오기 전에 이제 QN은 2.5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굉장히 핫했어요. 사람들도 이제 로컬 LLM을 맞춘다 그러면은 32빌리언짜리 모델을 쓰고 72빌리언짜리 서버를 갖고 있으면 72빌리언짜리 뭐 GPU가 그냥 4090이 있다 그러면은 그 32빌리언짜리 이런 것들 많이 썼는데 중국에서는 지금 QN이 라마보다 더 핫하다고 합니다. 그 오픈소스 LLM에서는 QN을 무조건 지원을 해줘야지 안 그러면 그 하드웨어 쓸 생각조차 안 한다고도 하고요. 근데 그게 이제 QN이 이제 어, 미국 쪽에서는 1등은 라마, 중국 쪽에서 1등은 QN, 뭐 이렇게 이제 사람들이 많이 받아들였습니다. 근데 이 QN 2.5가 이제 QN3, 그러니까 더 좋은 게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가 나왔는데 이거를 QN3를 보면은 굉장히 한국에서도 많이 썼습니다. 혈웅님이 지금 댓글 주셨는데 한국어를 겁나 잘한다. 같은 아시아권이라 그런지 몰라도 맞습니다. 이게 라마3는 한국어를 적으면은 한국말을 못했어요. 이거 진짜 막 한국말 하다가 막 중간에 아랍어 섞고 막 이랬는데 QN은 한국어 토큰이 많이 들어갔는지 한국어도 굉장히 잘해서 한국에서도 QN 많이 썼습니다. 실제로 국내의 로컬 LLM 회사들에서도 QN 많이 썼고 저도 전 회사에서 그 한국어 LLM 서빙이라던가 아니면은 코딩 에이전트나 그 지금 생각하는 에이전트 코딩은 아니고 그냥 코딩용 LLM을 이렇게 어, 배포를 했었을 때 QN을 썼었거든요. 한국어를 굉장히 잘해요. 이해도 잘하고. 근데 어쨌든 그 QN이 이제 3가 나왔습니다. 3가 나오면서 뭐를 볼 수 있냐면은 트랜스포머 계열 쪽에서 트렌드 변화를 하나 볼 수 있어요. 보통은 트랜스포머를 쓴다라고 하면은 그냥 그뭐 LLM이다. 그러면은 라지 랭귀지 모델이잖아요. 모델 크기가 엄청나게 큰데 이 모든 파라미터를 매번 다 연산을 다 해야 되는 구조. 그래서 dense 모델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뭐 0.6B, 1.7B, 4B, 8B, 14B, 32B하고 72빌리언까지 해서 QN 2.5가 있었는데 근데 요즘 트렌드는 믹스처 오브 엑스퍼트죠. 이게 딥시크에서 갑자기 유명해지고 그리고 라마4도 지금 라마4 매버릭이랑 라마4 스카웃이랑 비히모스랑 전부 다 해가지고 지금 다 MOE, 그러니까 믹스처 오브 엑스퍼트라고 만들고 있고 QN도 믹스처 오브 엑스퍼트를 썼습니다. 자, 이 MOE가 뭐냐? 믹스처 오브 엑스퍼트가 이제 전문가 시스템이라고 사람들이 유튜브에서 얘기를 하는데 모델의 전체 웨이트 크기가 이만큼이 있으면은 이 안에 서브 그 이제 이 중에 파트를 특정 전문가 네트워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1번 전문가, 2번 전문가, 3번, 4번 이렇게 있어가지고 어떤 프롬프트가 들어오냐에 따라서 어떤 전문가가 선택되는지가 다릅니다. 그래서 1번 전문가가 선택을 했다. 그럼 1번에 해당하는 웨이트만 연산을 하면 되는 거예요. 이 전체 큰 모델이 아니라. 그러니까 연산량이 획기적으로 줄어들기 때문에 속도가 빨라진다라는 장점이 있죠. 이게 뭐 저희가 얘기하는 뭐 1번 전문가는 뭐 수학을 담당하고 2번은 뭐 코딩을 담당하고 이렇지는 않고 실제로는 그냥 학습하면서 알아서 나눠지게 되는 건데 근데 이제 그냥 표현하기 쉽게 전문가 시스템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런 MOE 이쪽이 지금 비전으로 천천히 넘어오고 있어요.
CBPR에서도 이번에 비전인데 MOE 모델인 것들이 몇 개 나온 것들을 제가 봤고, 3D 지오메트리 쪽으로도 천천히 넘어오려고 하는 것 같은데, 아마 내년이나 내후년쯤에는 비전 MOE 모델이 많이 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사실 스웬을 오늘 가지고 온 이유 중 하나가 그거기도 하고요. 그래서 보면은 모델의 전체 웨이트는 30빌리언 파라미터가 있습니다. 근데 뒤에 A3B라고 되어 있죠. A는 액티베이션입니다. 그러니까 활성화되는 이 전체 모델의 파라미터는 30빌리언인데 그 중에 활성화되는 거는 3빌리언 밖에 없다. 그러니까 사실상 연산량은 3빌리언 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은 보통의 댄스 모델의 3빌리언 모델을 돌리는 속도밖에 안 나오지만, 하지만 굉장히 똑똑하다. 왜냐면 학습한 거 전체는 30빌리언짜리 모델에다 했기 때문에. 그래서 빠르게 돌아가는 모델이 30B, A3B가 있고, 조금 더 큰 게 235빌리언의 A22B. 이거는 모델의 전체 크기는 235빌리언이지만, 네, 액티베이션 되는 거, 활성화 되는 거는 22빌리언밖에 없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게 이제 QN3 LLM의 가장 큰 모델인데, 이게 이제 뭐 딥시크 R1은 630 몇 빌리언 댄스 모델인데, 아니다. 630 몇 빌리언이었었던 것 같은데, 네, 여기서 액티베이션 되는 게 22빌리언밖에 안 되는데도 R1, O1, O3 미니, 그록3, 제미나이 2.5랑 비슷하거나 이것보다 더 좋은 결과를 내놨다라고 하는 게 굉장히 대단한 것 같아요. 그리고 요것도 신기한 것 같아요. 30B의 A3B. 요거는 이제 3빌리언밖에 활성화가 안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32빌리언짜리 모델, 그러니까 스웬 2.5의 32빌리언 모델 수준의 성능을 보였다는 건데, 이건 이제 무슨 뜻이냐. 메모리가 개선이 된다 그러면은, 그럼 이제 로딩하고 언로딩만 빠르게 할 수 있다. 라고 하면은, 그럼 이제 더 이상 댄스 모델을 가져갈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마 하드웨어를 만드는 회사들, 특히나 엔비디아도 이런 메모리 로딩, 언로딩을 더 빠르게 하려고 할 것 같고, 그것은 HBM의 성능이 더 좋아져야 된다. 그래서 HBM이 더 핫해질 것 같다라고 사람들이 보고 있습니다. SK 하이닉스랑 삼성을 사람들이 많이 사고 있고요. 주식으로는 엔비디아 많이 사고 있고, NPU 회사들도 그쪽에 지금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제 HBM 가야 되나, 아니면 어떻게든 로딩과 오프로딩을 빨리 하는 방법을 찾아야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신기한 거, 여기 이제 4빌리언짜리, 이건 댄스 모델인데도 불구하고 4빌리언인데도 쓴 이점을 72빌리언짜리랑 비슷한 성능을 보인다. 이건 좀 대단한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왜 가능하냐라고 보면은, 이런 댄스 모델과 MOE 버전 전부 다 thinking과 non-thinking 버전이 있습니다. 이거를 스위칭을 가능하게 한 건데요. thinking을 하면은 O1, O2, O3 미니처럼, O2는 없었군요. O1과 O3 미니처럼 리즈닝 모델로 됩니다. 그래서 think라는 태그 안에서 추론을 막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걸 다 정리해가지고 최종 결론을 내는 식이 되고요. 논 thinking은 그냥 호처럼 바로 그냥 대답을 하는 그런 게 이제 논 thinking입니다. 아무래도 논 thinking을 하면은 4빌리언짜리가 72빌리언을 이기기는 어려운데, 원래 보통 thinking을 하면은 정확도가 72빌리언만큼 좋아진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정확도가 갑자기 좋아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4빌리언 속도는 굉장히 빠르지만, thinking을 하면 사실 thinking하는 시간 동안에는 그냥 그 선 딜레이거든요. 사람들이 thinking을 하는 그 과정은 디버깅 할 때나 보지, 최종 결과가 나오는 게 늦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요, 사실 사람들이. 하지만 4빌리언이니까 토큰 생성 속도가 빨라서 thinking도 빨리 끝나서 72빌리언짜리 논 thinking이랑 비교할 만하다라고 해서, 그러면은 좀 더 메모리가 작은 그런 GPU 안에서도 이걸 돌려서, 이 72빌리언짜리는 엄청나게 메모리가 큰 GPU에서 돌려야 되는데 이점이 있겠다. 이 4빌리언은 잘하면 핸드폰 안에도 들어갈 거니까 핸드폰 안에서도 할 수 있겠다라는 희망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Q&A 지금 1등이 되고 있는데, 지금 보면은 또 이제 유튜브나 이런 데서 한동안 되게 핫했었던 게 이제 키미 K2라고 있습니다. 키미 K2가 오픈 AI의 뭐 4나 4.5나 아니면은 뭐 5원 프로 막 이런 것들하고 비교했었을 때, 클로드 오프스랑 비교했을 때도 성능이 비빌만한 오픈 소스 되어 있고 커머셜 사용 가능한 모델이다 그랬고, 와, 키미 K2도 중국이 또 LLM AI 시장에 독을 풀었다 막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막 얘기를 했는데, 이제
커머셜 기업들 또 망한다 했었는데 QN 쪽에서 나오면서 아니야 우리가 더 잘해 하면서 나와가지고 예, 키미 K2도 지금 뭐랄까 한 일주일 차나를 잠깐 누렸었죠. 그래서 성능이랑 이런 거 보면은 QN 235 빌리언에 A 22 빌리언 그리고 그냥 덴스 32 빌리언이 5원하고 비교했을 때 얘네가 성적이 더 좋고 딥시크 R1 630 몇 빌리언짜리보다도 얘네가 성능이 더 좋고 제미나이보다는 성능이 살짝 부족하지만 비슷비슷하고 O3 미니보다도 훨씬 좋다라고 얘기합니다. 코드포스 레이팅 같은 것도 보면은 딥시크 R1이 좀 잘하는 편이기는 한데 네, 이 22빌리언짜리만 해도 얘가 1등이죠 지금. 상당히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QN3가 이제 또 그냥 LLM이 나와가지고 그냥 역시 알리바바다 역시 QN팀이다 하고 사람들이 보냈는데 근데 사람들이 좀 기대하고 있었던 게 있어요. QN 2.5가 나왔을 때 사람들이 LLM 모델 좋다 하다가 이거를 파인 튜닝해서 코딩 전용으로 바꿔놓은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QN 2.5 코더 모델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QN3 나왔는데 QN3 코더는 언제 나오냐 라고 했는데 어젠가 그저께인가 나왔습니다. QN3 코더. 그래서 이게 대박이에요. 이게 지금 QN3 코더가 있는데 얘는 심지어 원래 있었던 모델을 가지고 파인 튜닝을 한 게 아니라 아마 그냥 QN3로 원래 이 큰 거를 내놓으려 했었던 것 같아요. 480 빌리언의 A35B. 이거는 그거죠. 480 빌리언짜리의 큰 모델이지만 한 번에 활성화되는 게 35빌리언밖에 안 된다. 라는 거니까 35빌리언이면은 32빌리언짜리 모델하고 비슷하거든요. 그러면은 예, 뭐 써보신 분들은 속도를 아실 거예요. 그렇게 느리지 않습니다. 생각보다. 거기에 이제 컨텍스트 랭스를 256K까지 그냥 가능하게 할 수 있고, 살짝 이제 다른 엑스트라폴레이션이라는 방식을 쓰면은 1밀리언까지 가능하다고요. 1밀리언 토큰이면은 아마 오픈CV 코드베이스 들어갈 겁니다. 오픈CV 코드베이스를 한 번에 다 넣어서 한 번에 다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일 거예요. 그래서 QN3 코더 이 모델이 나오는데 요거를 가지고 뭘 할 수 있냐? 에이전트 코딩, 에이전틱 툴 유즈, MCP 가능하다는 거죠. 에이전틱 브라우저 유즈, 크롬이나 사파리 이런 거에다가도 컨트롤까지 가능할 수 있게 하는 건데, 그거가 이제 이게 그 점수를 보니까 클로드 소넷 4랑 비슷하다라고 합니다. 여기 지금 보면은, 어, 소넷 4랑 봤을 때 성능이 소넷 4는 70.4, 여기는 69.1, 68, 67, 27, 26, 53, 54 비슷해요. 한 10의 자릿수의 차이가 아니라 1의 자릿수 차이예요. 해봤자. 여기 뭐 51, 49, 47, 55 이건 심지어 얘가 더 좋네요. 그래가지고 지금 살짝 이렇게 그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벤치라고 이제 코딩 쪽에서 성능을 비교하는 게 있거든요. 그러면은 성능을 보면은 클로드는 대충 여기 그리고 이게 이제 X축은 모델 사이즈입니다. 클로드 소넷하고 오프스는 모델 사이즈가 굉장히 크다고 알려져 있어요. 근데 이제 정확히 얼마다라고는 아무도 얘기를 못하고, 어, 그래서 여기 물음표에다 넣어놓긴 했지만 아마 1000빌리언보다 클 거다. 100빌리언보다는 클 거다. 보통 사람들이 예상하기로는 200에서 400빌리언 정도 될 거다라고 누가 추론한 그런 논문도 있기는 해요. 근데 이제 그것도 그냥 때려 맞추기다 보니까 정확히 레퍼런스 못하지만 대충 이제 2000에서 4000 사이라고 보고 거기서 QN3 코더는 여기 500이 있는데 정확도는 비슷하지만 모델 사이즈가 훨씬 작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까지 되면은 그래 그러면은 이거를 뭐 올라마 이런 거에다 얹어서 쓰면 되나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QN3를 쓸 수 있도록 API도 얘네가 다 뚫어놨고 진짜 웃긴 게 얘네가 그 QN3 코더 CLI도 만들어놨고요. 그러니까 클로드 코드 CLI랑 똑같이 만들어 놓은 것도 있고 아니면은 클로드 코드를 쓰는데 엔트로픽 API를 알리바바 API로 바꿔 끼면은 동일하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가지고 그래 엔트로픽 너네가 뭐 이런 좋은 툴 다 만들어 놨으니까 우리는 API만 갈아 껴가지고 잘 쓸게 하면서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가지고 좋다. 이거를 이제 그런 거죠. 이제 내가 돌릴 수 있는 서버가 있다. 그러면은 거기 서버에다가 이 모델을 얹은 다음에 NG라고 하나요? 패스트 API 이런 거 써가지고 API를 노출을 시키면은 그 API를 연결을 하면은
바로 그냥 이 서버에다가 매번 호출해가지고 쓸 수 있는 거죠. 저도 예전에 그렇게 써봤는데 잘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성능이겠죠? 그래서 정말 얘가 코딩을 잘 하냐? 이게 QN3 코드로 만든 거랍니다. 이 건물이 무너지는 시뮬레이션을 하는 거를 CLI에서 그냥 말로만 해가지고 만들었대요. 오, 상당하다. 괜찮다. 볼만하다. 써볼 만하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저도 저희 회사에다가 그 슬랙에다가 올렸더니 다들 QN3 빨리 만들라고 하면서 지금 모델을 개발하는 엔지니어들을 더 쪼개 생겼습니다. 아, 너무 행복합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 사실 이 빌드업이 이거였고요. 클로드 코드를 처음에 설명드렸던 이유가 QN3 또 소개드리면서 MOE 소개드리고 그 다음에 바이브 코딩의 유료와 무료를 설명드리려고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네, 그리고 요즘 좀 이제 핫한 LLM 또 두 개 소개드리려 하는데요. 첫 번째는 엑사원입니다. LG의 엑사원 모델이 있는데 엑사원 3.0이 있었고 3.5가 있었고 엑사원 3.5D인가가 있었고 엑사원 4.0이 나왔어요. 어, 요즘에 그 띵킹 모드랑 논 띵킹 모드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그게 굉장히 핫한 트렌드인데 그냥 파라미터 하나를 바꿔가지고 빨리 답변을 볼 거냐 아니면 생각을 깊게 할 거냐 그거를 하나의 모델에서 그냥 파라미터를 바꾸는 것만으로 그게 가능하게 만드는 게 요즘 트렌드인데 LG AI 연구원, LG AI 리서치도 굉장히 지금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도 지금 엑사원 4.0이라고 넣었는데 여기 뭐 일반 추론 하이브리드 구조라고 얘기를 하죠. 여기도 이 그 스위칭이 가능합니다. 근데 좋은 게 원래는 영어랑 한국어만 지원을 했었는데 여기에 스페인어까지 지원해가지고 이제 슬슬 해외에다가도 팔 수 있게 점점점 늘려나가는 모습을 보고 있고요. 이 뜻은 이제 스페인어 데이터베이스도 내부에 갖췄다는 거겠죠. 거기에 MCP와 에이전트 코딩을 지원한다. 이제 한국어를 정말 정말 잘 알아듣는 MCP와 에이전트 코딩이 생겼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뭐 물론 뭐 지금도 여러분도 아마 뭐 커서 이런 거에다 클로드를 한국말로 하면은 잘 받아들인다 생각을 하시겠지만 어 그게 있어요, 사실. 뭐 GPT나 클로드나 한국어로 하다 보면은 종종 꼬이는 거를 보게 됩니다. 근데 저는 엑사원 3.0 때는 사실 좀 아쉬웠지만 3.5는 진짜 괜찮다고 느꼈고 4.0은 제가 아직 그 벤치마크를 안 돌려봤지만 그 논문을 봤었을 때 이건 논문 제가 읽어봤거든요. 상당해요. 이거 그 논문 읽어보시면은 LLM 쪽에서 쓸 수 있는 학습 방법들을 굉장히 굉장히 많이 배울 수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preference learning이라 해가지고 그 유저가 그 뭐 A의 답변, B의 답변 중에 뭐가 더 좋냐 막 이런 걸 골라갖고 하는 것도 있고 그리고 그 방어학습 써가지고 이제 점점점 학습하게 시키는 것들 그런 것들도 테크닉이 굉장히 설명이 잘 되어 있어갖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원래 엑사원 3.5나 엑사원 3.0은 그 라마에서 썼었던 거랑 레이어가 상당히 비슷했거든요. 라마를 그냥 갖다 썼다 이런 느낌이 아니라 뭐 다른 회사들은 라마를 갖다 쓴 것들도 있고 엑사원들 라마 갖다 썼다 이렇게 얘기를 하긴 했지만 이제는 안에 있는 레이어들이 라마랑 달라요. 라마는 덴스 그 어텐션을 쓰게 되어 있는데 여기 같은 경우 엑사원 4.0 같은 경우는 QN에서 쓰는 슬라이딩 윈도우 어텐션 방법하고 그리고 댄스 어텐션을 둘 다 그 왔다 갔다 하면서 하나 했다 하나 했다 하나 했다 하나 했다 이런 식으로 자기만의 방법을 이렇게 만들어냈는데 성능이 확 올라간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라마에서부터 좀 영감을 많이 받아서 시작을 했지만 지금은 라마를 벗어나서 독자적인 방법으로 가고 있다라는 거를 보고 나서 이제 마음속에서 국뽕과 네, 이제 펄럭을 느끼면서 네, 매우 행복했습니다. 엑사원 사랑하고요. 네. 다음으로 소개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젠마 3N입니다. 요거는 저도 이제 최근에 조금 써보고 있기는 한데, 어, 엄청 좋다, 안 좋다는 아직은 제가 많이 느껴보지는 못했어요. 근데 이거는 모델이 굉장히 가볍습니다. 그래서 막 그 젠마 3N에서 지금 2빌리언짜리 모델하고 4빌리언짜리 모델이 있는데, 이거는 애초에 온 디바이스 용도로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안드로이드 핸드폰에서 돌아가게 만든 건데 멀티모달 AI입니다. 그래서 오디오도 받고 텍스트도 받고 이미지도 받는데 하나씩 따로따로 받는 게 아니라 동시에 다 넣을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영상을 보는 게 사실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영상을 잠깐 띄우면은
이 화면의 정보를 이미지로 받으면서 여기서 인스트럭션을 랭귀지로도 줄 수 있어요. 그러면은 화면을 보고 유저가 원하는 인스트럭션을 따라서 화면에 어떤 액션을 취하겠다라고 하는 안드로이드용 MCP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막 화면에 어디 막 딴 데 막 들어가가지고 스크린샷을 따고 막 이렇게 막 내용도 적을 수 있다. 이런 것들을 보고요. 그러니까, 네, 이제 핸드폰용 MCP인 거죠. 안드로이드용 MCP. 그리고 이런 멀티모달. 예를 들어서 박물관에서 이런 사진을 보면서 말로 이렇게 목소리로 얘기를 하면은 목소리도 랭귀지로 변환을 해가지고 이게 뭡니다라고 설명도 해줄 수 있고 이게 온 디바이스에서 지금 돌고 있는 거라고 합니다. 투두를 이렇게 내가 벽에다가 적어놨으면 이걸 보고 나서 이거를 내 투두 앱에다가 적어줘라고 하면은 지금 이렇게 투두 리스트라고 메모를 만들어준 거고. MCP가 굉장히 핫하죠. 근데 이제 구글은 이제 픽셀 핸드폰이랑 안드로이드 OS에 대한 그 권한을 갖고 있다 보니까 안드로이드 핸드폰에 자기네들 온 디바이스 AI를 쓸 수 있도록 만든 것 같아요. 여기도 지금 이런 그림을 보고 나서 이걸 개선을 어떻게 할까? 이거는 이제 뭐 웹사이트를 만드는 그런 그냥 설계도인 것 같아요. 근데 이걸 보면서 막 캐시 레이어를 만들어 보세요. 막 이런 거 하고 상당히 똑똑한 것 같습니다. 써본 사람들이 다 이게 굉장히 성능이 좋은 그러니까 속도뿐만이 아니라 이, 이 사이즈인데 이렇게 똑똑하다고? 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 정도로 좋다고 생각이 드는데 제가 느꼈을 때 이거는 핸드폰에서도 돌릴 수 있지만 올라마 이런 프레임워크를 쓰면은 뭐 맥북이나 아니면 엔비디아 GPU가 있으신 분들은 쓰실 수 있을 거거든요. 그 노트북에 엔비디아 GPU가 있다고 하면은 막 엄청나게 좋은 게 필요 없어요. 뭐 4빌리언짜리니까 인트 4로 퀀타이제이션 된 거면은 대충 V램에서 4기가에서 5기가면 될 겁니다. 근데 요즘 웬만한 GPU는 그거보다는 V램이 더 많으니까 내가 뭔가 뭐 비행기를 탄다던가 아니면은 그 바깥으로 나와가지고 LLM을 써야 되는 상황인데 인터넷이 안 잡히는 상황이라던가 그래서 챗GPT를 못 쓴다거나 그럴 때는 젠마 3N을 한번 써볼 만한 그런 기회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는 이제 네, 오늘 좀 좋은 내용을 본 것 같아갖고 요즘 점점 더 이제 강화학습에 대한 그 니즈가 점점 올라오는 것 같아요. LLM에서도 강화학습 없으면 학습 못한다 이러고 비변 쪽도 강화학습 많이 하고 또 화면이요. 화면 바꿔주세요. 화면 안 바꿨구나. 어,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요 책 소개드리고 싶었습니다. 강화학습의 Mathematical Foundation. 네, 강의는 수학 강의는 항상 사랑하고 항상 부족하죠. 봐도 봐도 부족한 수학 강의. 굉장히 좋은 걸 찾아낸 것 같습니다. 요즘에 이제 뭐 LLM에서도 이게 뭐 강화학습 없으면 안 된다 그러고 비전 쪽에서도 강화학습 없으면 안 된다 그러고 로봇 쪽은 다 강화학습이고 채영님도 강화학습 굉장히 많이 보시고 이게 지금 오픈된 책으로 나왔고요. 네, 여기 지금 보시면 뭐 벨만 이퀘이션부터 몬테칼로 러닝 뭐 이런 액터 크리틱 메소드 이런 어, 네, 강화학습의 기본이 되는 그 수학에 대한 그런 강의고요. 좋은 거는 영어로도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요 그림을 누르면은 네, 유튜브 강의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저도 기회가 되면은 한번 보려고 합니다. 좋은 거는 이게 그 강사분이 중국 분이신데 영어 발음이 좋아요. 그래서 그 자막이 상당히 잘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지금 깃허브 링크랑 그리고 그 유튜브 링크 이렇게 넣어놨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한번 질문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많은 분들이 와주셨네요. 어, 저희 질문을 하실 때는 이게 오른쪽 어, 이 화면이 쉐어가 안 되네. 선우님 한번 어떻게 질문하는지 보여줄 수 있으세요? 지금 제 크롬이 고장났습니다. 아, 예, 이 뭐야? 제
아, 네. 네, 화면 화면 보호가 너무 쉐어링을, 좋으세요. 네. 네, 회사 노트북으로 하면 뭔가 항상 이상해요. 카메라가 굳건가, 여기 아니면은, 오른쪽 아래 보시면 잠을 누를 수가 있고요. 여기 Q&A가 있어. 여기서 이렇게 질문, 여기 있습니다. 오른쪽 아래. 아이고, 네, 네 개, 네 감사합니다. 개. 네. 저는 뭐 질문보단 아까 그 젬마라는 친구랑 제미나이랑 서로 무슨 관계일까요? 음, 제미나이는 오픈이 안 된 모델이고, 젬마는 오픈이 된 모델이거든요. 어, 제미나이도 모델이겠죠? 제미나이도 모델입니다. 그러니까 구글에서 어, 지금 쓰고 있는 제미나이 모델이랑 뭐 노트북 LM 이런 거 돌아가는 제미나이가 이제 네, 그 모델이고요. 음, 아마 그게 성능이 훨씬 더 좋은 그런 걸 거고, 젬마는 예전부터 방향성이 살짝 애매했어요. 그 제미나이가 서비스로 나오기 전부터 젬마가 먼저 나왔거든요. 젬마 1이 나왔고, 젬마 2가 나왔고, 지금 젬마 3도 나왔어요. 근데 3가 나오고 3N이 나왔어요, 지금. N이 조금 더 늦게 나왔어요. 이 N은 나노입니다, 나노. 굉장히 작은 모델. 근데 이제 이 젬마 시리즈가 옛날부터 한국어를 잘했어요. 그 멀티링구어를 되게 잘해요, 얘는. 구글이 음, 옛날부터 모아놓은 데이터가 많았는지. 그래가지고, 사실 QN 2.5가 나오기 전에도 한국 사람들은 젬마 써가지고 번역 많이 했거든요. 왜냐면 한국어를 제일 잘 받아주는 애가 얘다 하면서. 그랬는데, 지금 이제 젬마 3도 나왔고, 지금은 뭐 라마 4랑 젬마 3랑 뭐 QN 뭐 2.5, 3.0이랑 한국말 다 잘하니까 이제는 그게 크게 의미는 없어졌는데, 젬마는 아직 어디서 쓰냐면은, 어, 걔네도 작은 모델들이 있긴 하거든요. 한 8빌리언, 9빌리언짜리 막 이런 거. 그거보다 더 작은 것도 있고. 한국어는 그래도 지원이 잘 되는 언어예요. 데이터가 많아서. 근데 진짜 작은 언어들 있잖아요. 막 그 인도의 소수민족의 언어 막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은 아직도 젠마밖에 지원이 안 된다. 라고 해서 그런 경우가 있고. GPT나 클로드나 제미나이도, 아니, GPT나 클로드도 그걸 지원을 잘 못한다라는 얘기가 가끔 있는데, 근데 제미나이랑 젠마는 그런 걸 잘한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원래는 오픈소스 팀이 있으니까 그걸 계속 만들다가 제미나이가 이제 서비스를 런칭을 했고 젠마를 이제 어떻게 하지라고 생각하다가 최근에 3N을 만들면서 방향을 이거는 핸드폰에 들어가는 온디바이스 AI로 좀 꺾어보자 라고 해서 개발자들이 이걸 써가지고 몸을 만들 수 있게 하자라는 방향으로 꺾은 것 같아요. 대단하네요. 오픈 소스와 클로즈 소스를 둘 다 하는 회사라니. 그쵸? 둘 다 그 심지어 성능도 네. 좋아. 덴마 같은 경우는 그래서 아마 이제 핸드폰에서도 돌아가는 프레임워크를 지원을 한다던가 또는 안드로이드의 GPU에 올라가는 그런 것들 또는 안드로이드 프레임워크에서 가속될 수 있는 방법들 그런 것들을 이제 3N에서 많이 고민을 했을 거고 그 전에는 그냥 어, 뭐 엔비디아 GPU 이런 거에서 그냥 돌아가서 최대한 많은 사람들이 구글이 LLM 잘해라는 걸 느끼게 해주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제미나이 같은 경우는 엔비디아 거에서도 잘 돌아갈 테지만 자기네들이 TPU가 있잖아요. 그래서 TPU에 잘 놀도록 지금 해놓은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제미나이에서는 물론 모델도 좋기는 한데 모델도 모델이지만 그 안에 들어있는 임베딩 모델이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젠마 자체는 임베딩 모델이 훌륭한가?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좋은가? 안 좋은가? 그냥 뭐 언어는 잘 알아듣는데 인스트럭션을 가지고 하는 대화는 잘 하는데 정말 막 이걸로 롱 컨텍스트에 뭔가를 할 수 있는가? 또는 파일을 막 PDF 파일을 막 100개씩 줬는데 이걸 이해할 수 있는가? 그거는 젠만을 좀 어려워하는 것 같아요. 제미나이는 대신에 굉장히 잘합니다. 제미나이 플래시 프로 막 이런 것들 보면은 PDF 파일 막 30페이지씩 되는 거 10개씩 줘도 그거 다 이해하고 엄청 잘해줘요. 저도 요즘 웬만한 자동화는 제미나이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GPT보다도. GPT는 맨날 그냥 뭐 이거 번역해줘 이런 것만 하고 그 옵션 스페이스를 누르면은 맥에서 바로 이렇게 그
아, 여기선 안 뜨겠구나. 그냥 바로 챗GPT 바가 이렇게 뜨거든요. UI가. 그래서 그걸로 그냥 쉽게 쓰고 있고, 제미나이가 제대로 된 문서 처리는 제미나이가 훨씬 좋은 것 같아요. 오케이. 따로, 질문이 따로, 있으실까요? 따로 질문이 없으면 제가 급하게 뭐 하나 공유할 게 있어서 올려놨습니다. 질문이 하나 그러면, 올라왔습니다. 올라왔군요. 네네. 네, 강화학습 튜토리얼이 아닌 이런 수학적 강의가 중요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호. 강화학습을 그냥 프레임워크로서만 이용하실 분들이라면은, 그냥, 네, 튜토리얼 보고 이렇게 따라하는 그걸로도 괜찮을 텐데, 아무래도 연구하시는 분들은 수학 쪽을 굉장히 중요시 하실 거고, 그리고 강화학습을 사실 그렇게 잘하는 편이 아니라갖고 잘은 모르지만, 제가 네, 어깨너머로 들었었던 걸로는 코스트 펑션을 굉장히 잘 설계를 해야지 강화학습 쪽에서도 좋은 결과가 나올 수가 있는데, 아무래도 이 학습하는 과정이 굉장히 오래 걸리다 보니까, 내부에서 어떤 식으로 그 리워드랑 그리고 그런 이제 그 폴리시 설정이 어떻게 되냐를 잘 이해를 하려면은 아무래도 수학적인 배경을 이해하는 것도 좋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뭔가 물론 뭐 CNN도 그러고 트랜스포머도 그러고 굳이 우리가 뭐 백프로퍼게이션 제대로 이해 안 해도 그냥 모델 트레인하면은 돌아가는 그런 세상에 살고는 있지만 수학적인 배경을 이해를 하고 좀 더 깊게 알면 알수록 네, 그 이해도가 깊어지듯이 아래쪽의 중요도가 높아지고 있는 시점에 기회가 된다면은 수학적인 배경도 공부하는 게 좋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약간 저도 아래를 잘 아는 건 아닌데, 그 딥러닝 쪽도 이제 이런 질문 하잖아요. 수학적 이런 이해도가 중요하다. 생각보다 많이 겪습니다. 그 이제 저도 회사에서 일할 때 보면은 그 이제 고객사 이제 팀 전혀 가공되지 않은 현실 데이터를 들고 와서 AI를 입혀달라고 할 때가 많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뭐 여기서 있는 모델 이제 쓰면 되겠지 하면 절대 안 돌아갑니다. 웬만해서는. 그러면은 결국은 모델을 만질 줄 알아야 돼요. 레이어드 붙였다 뗐다, 갈아 꼈다가 학습하는 것도 좀 다 바꿔보고, 예,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현실 데이터는 지금 우리가 뭐 LLM의 벤치마크 볼 때 MLLU 뭐 이런 이제 정리되어 있는 그런 데이터셋 가지고 이제 많이 평가를 내리는데, 다행히도 이제 LLM을 하시는 쪽에서는 이제 워낙 방대한 양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우리가 바로 토론을 할 때 나름 쓸만한 수준인데, 정말 국소적인 산업이나 이런 데이터 특성을 반영하는 상황에서는 결국 모델을 만질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럼 그 모델을 만진다는 얘기는 수학을 잘한다는 얘기인 것 같고요. 오, 뭐가 막 되게 올라오는군요. 네, 갑자기 질문이 네, 제미나이 CLI라고 클로드 코드 형식으로 제미나이 2.5 프로 기반으로 제공하는 무료 툴도 있더라고요. 맞아요. 제미나이 CLI도 저도 본 것 같습니다. 요즘 지금 뭔가 이렇게 커서랑 윈드서프가 일단 생겼다 보니까 얘네랑 싸우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지? 뭔가 이 아이디를 잡아먹어야지 하려고 한 시도가 생기고 있는 것 같은데 그거의 그의 방법 중 하나가 이렇게 CLI 기반의 바이브 코딩인 것 같아요. 사람들이 굳이 내가 VS 코드의 포크된 버전을 내가 써서 써야 되냐라는 의견도 많이 있다 보니까 거기에 허점을 잘 파고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VS 코드에다가 밑에 제미나이 CLI나 클로드 코드나 뭐 펜 코더나 이런 거 띄워놓고 쓰십시오 이렇게 하면은 굳이 내가 더 이상 커서를 살 이유가 굳이 내가 그 윈드서프를 살 이유가 없다 이렇게 된 경우가 있는 것 같아서 네. 요즘에 이렇게 만들어 보려고 한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CLI 툴은 엔지니어들 입장에서 만들기 쉽거든요. 특히나 이제 구글에 있는 엔지니어들, 특히나 LLM 팀에 있는 사람들한테
커서 같은 거 하나 만들어봐라고 하면 VS 코드 포크 따가지고 만들거나 새 아이디 다시 만들려고 그러면 디자인부터 막 할 게 되게 많은데 CLI로 만들어 그러면은 그거는 그냥 자기네들 바이브 코딩 툴로 돌려버리면 그것도 자기들이 만들 거거든요. 그냥 아마 그렇게 해서 만들어서 지금 배포한 거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 가지 그 인터페이스에 대한 고민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다음 질문이 경기님께서 LLM에서 강화학습을 적용한다고 말씀하셨는데 학습용 툴이 따로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거는 엑사원 4.0의 논문을 같이 읽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논문이 되게 길어 보이는데 생각보다 안 길거든요. 30페이지라고 하는데 실제로 읽을 만한 거는 한 10페이지 정도밖에 안 돼요. 뒤에 나머지 이제 그 모델 라이센스 적혀 있고 뒤에 이제 막 벤치마킹 했었던 방법 이런 거 적혀 있는데 그거보다 이 앞에 저 이거 읽는데 한 10분 안 걸렸고 10분 정도밖에 안 걸렸거든요. 네. 여기 보시면은 뭐 알고리즘은 어떤 거를 썼다 이런 게 일단 나오긴 합니다. 우선은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GRPO, Group Relative Policy Optimization 이런 걸 많이 썼는데 자기들이 조금 바꿔서 아가포라는 방식으로 바꿨다라고 하고 이게 밑에 제가 기억하는 걸로는 그 프레임워크가 나와 있었던 것 같은데 이분 있는 줄 알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여기 딴 거랑 지금 헷갈렸네요. 여기 DPO 프레임워크라고 있는 줄 알았는데 이건 줄 알았는데 이게 RL 프레임워크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네요. 음. 한번 근데 이 있을 네. 법도 한데요. 그러니까 뭔가 뭐 후깅 페이스 쪽에도 약간 그런 걸 해놓은 게 있지 않을까. 저도 잘 모르겠네요. 있을 것 같긴 한데. 터킹 페이스에 일단 모델이 올라와 있는데 기터브 쪽으로 가면은 있습니다, 이게. 어, 여기 말고. 이거는 그냥 리드미 있고, 이 허깅 페이스에, 예, 여기 있다. 네, 여기. 허깅 페이스에서도 그거 올라오나요? 트레이닝 코드까지 올라오나요? 트레이닝까지 올라오는지 모르겠네요. 다운 4.0. 여기 아직 머지가 안 됐어요. 그래가지고, 여기 거 코드를 보시면은 그래도 꽤 있는 것 같습니다. 허깅 페이스에 인퍼런스만 올라오나요? 모르겠네요. 강화학습 툴까지 지금 들어가는지는 모르겠는데, 한 트레이닝에 그러니까 관련된 거 올라온다면 있을 만한 곳은 여기밖에 없는 것 같거든요. 아니면 클로스드 소스던가. 모델 웨이트만 오픈 소스였을 가능성도 있을 것 같아요. LG AI 연구원의 친구를 한 명 사귀어야겠습니다. 야, 기밀 정보 좀 알려줘봐. 하면서. 네, 질문이 더 없으시면은 저는 여기까지 하고 현우님 준비하신 거 얼른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딱 네, 시간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길지 않은데 바쁘신데 준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오늘 발표를 듣다가 오늘은 좀 라이트하게 제가 준비를 오늘 할 시간이 없었어서 오늘 좀 재미난 블로그 글을 하나 읽었었다가 꽤 인상적이어서 하나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문 링크는 여기 있고요. 그, 이게 이제 뭐냐면은 최근에 오픈 AI에서 개발자로 계셨던 분이 이제 퇴사를 하시고 회고록을 적은 블로그가 이제 올라왔고 아마 비즈 카페라고 아마 한국분 유튜버도 한국어로 번역해 둔 게 있습니다. 비즈 카페 해서 오픈 AI 검색하시면 한국어 버전도 보실 수 있고 원문은 여기 영문이 있습니다. 이제 그분이 엄청나게 길게 자세하게 써주셨어요. 지난 오픈 AI에서 한 1년 좀 넘게 있었던 회고록을 쓰신 건데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약간 이제 일기 회고록을 보는 거예요. 일단 이 사람이 입사한 시점이 작년 5월인데 최근에 그 입사한 시점에 1000명이었던 회사가
현재는 지금 3,000명 정도 늘어났다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조직 문화가 보통은 우리 회사가 이제 탑다운 방식이잖아요. 위에서 이제 결정을 하면은 우리가 그런 플랜에 따라서 움직이는 방식이 익숙한데, 그 오픈 AI는 바텀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공식 로드맵 자체가 없대요. 본인이 최근에 일할 때까지만 해도 회사에 대한 로드맵은 없었대요. 문서로 존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정말로 누구나 아이디어를 제안을 하고 실험 중심 문화. 아마 대표적으로 그 버텀업으로 나온 아이디어 중 하나가 제가 알기로는 그 캔버스 기능인 것 같아요. 그 오픈 AI 중국 여자 학생이 그 캔버스 기능을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그게 지금 우리 챗GPT의 캔버스 기능으로 올라와 있는 걸 저도 기억이 나는데 그게 이제 그 학생의 아이디어였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뭐 메리트 기반 이게 약간 이거 진짜 챗GPT로 번역한 거라 번역투가 있다는 점을 좀 감안해 주십시오. 그래서 일단 뭐 중요한 거는 이제 실행력과 결과물, 행동 중심의 문화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발표보다는 코드로 표현하는 게 더 좋다고 하고요. 그러니까 뭐 당연히 비밀 유지는 매우 중요하고 이제 얘네도 슬랙을 쓴다고 합니다. 그래서 비밀 유지 뭐 철저하고 그리고 좀 생각보다 많이 친근했던 것 같아요. 네, 이런 슬랙 쓴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고 사실 제가 오늘 제일 놀라웠던 것 중 하나가 이 개발 환경인데 어, 그 큰 서비스가 사실 이제 우리 엔드포인트가 엄청 많죠. 챗GPT로 들어온 엔드포인트가. 근데 모노리포입니다. 모노리포고 무려 대부분의 서비스의 서버 언어가 파이썬으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 조금 더 자세한 제 기억이 나는 건데 리서처도 계시고 뭐 엔지니어, 백엔드, 뭐 ML 엔지니어 뭐 다 각종 사람들이 모여서 지금 일을 하는데 코드 스타일이 다 다르대요. 그러니까 뭐 엔지니어 출신이면 뭐 그런 디자인 패턴 같은 거 잘 갖춰가지고 엔지니어링하고 대학원생 출신이시면 주피터 노트북으로 코딩하고 있대요. 그래서 회사에 주피터 코드도 살아있대요. 프로덕션 모드로. 그리고 뭐 그쵸 여러 가지 스타일이 있는 거죠. 프론트엔드, 백엔드 이렇게 다. 근데 놀랍게도 대부분은 파이썬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서버는 패스트 API 쓰고 있어요. 좀 놀라웠던 것 같은데 제가 패스트 API를 많이 쓰긴 하는데 좀 놀라웠습니다. 그렇게 큰 규모의 서비스가 패스트 API고 네. 그리고 그 DTO 단 파이단틱으로 데이터 검증하고요. 일부가 고랭이랑 러스트인데 이것도 되게 마이너한 쪽입니다. 약간 네트워크 프록시 쪽 하는 부분에서는 고랭이랑 러스트고 나머지는 파이썬 우리가 그 소위 헬로월드 레스트 API 찍을 때 해주는 그 헬로월드 예제를 그대로 그 큰 서비스가 쓰고 있다고 합니다. 뭐 컨벤션은 아직 없대요. 그냥 실험성 코드가 각종 난제되어 있고 일관성이 없다고 합니다. 좀 놀랍죠. 그다음에 중복 코드도 많고 독립개발한 코드 재사용이 매우 낮다고 합니다. 전형적인 스타트업의 형태이긴 한데 좀 놀랐습니다. 그다음에 테스트 환경은 GPU 테스트 기간 이제 시간이 길고 마스터 브랜치가 종종 깨진다고도 합니다. 좀 놀랍죠. 정말 속된 말로 그 전형적인 조조조소 스타트업 형태인 것 같아요. 그다음 인프라는 아마 제 생각에는 뭐 앞에는 이제 엉망진창이 약간 우리한테는 되게 익숙한 모습인데 마지막이 제일 큰 것 같습니다. 요 두 개인데 쿠버네티스입니다. 다 스케줄링과 잡 스케줄러 뭐 각종 로드 밸런싱, 오토 스케일링 다 그 쿠버네티스 애저로 되어 있는 거의 99% 클라우드가 다 지금 그 애저에서 있다고 하고요. 뭐 당연한 얘기죠. 마소가 저기 했으니까. DB는 코스모스 DB 쓰고 있고요. 뭐 그냥 사실 저는 사실 얘네 스택만 따라가도 뭐 내가 뭐 큰 목표가 있다 하면 이거 스펙 되게 낮잖아요. 네. 따라하긴 좋은 것 같아요. 아주 큰 서비스 이거 가지고 됩니다. 그렇죠? 놀랍죠? 근데 난 이제 좀 큰 것 중 하나는 이제 메타 출신 엔지니어들이 엄청 많다고 합니다. 메타에서 온 양반들. 그래서 이제 보시면 좀 네, 이런 것도 있고 아마 그 이분은 코덱스 쪽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코덱스 쪽 런칭을 했었고 목표에는 11월 설정했는데 뭐 개발을 잘 했었고 UI API 보안 시스템까지 포함해서 프로덕션 배포 완료를 했었고 뭐 해서 했다고 하고
근데 이제 그 놀라운 거는 그 이 시그먼트라는 작은 스타트업을 오픈AI가 인수를 했었다고 하는데 그 정말로 이 사람도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오픈AI가 다른 회사에 비하면 정말 GPU가 많은 편이다. 그러니까 이 코덱스 기능 하나에서 할당하는 GPU가 웬만한 스타트업이 갖고 있는 전체 GPU보다 많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자기도 그거에 대해서는 이제 뭐 그런 상황이다. 좀 GPU 차이가 많이 나긴 나더라. 예, 그래서 이제 자기도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렇게 모든 하고 싶은 실험을 다 할 수 있는 환경이 진짜 좋았다. 오픈AI에서.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공유를 했었습니다. 업무 방식은 슬랙을 쓰고요. 예, 이메일은 거의 동기 어렵다고 하고 예, 스타트업처럼 하고 부시고 바꾸고 뭐 이런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예, 정보의 비대칭도 존재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외부 보도가 내부 보도가 빠른 경우가 있다. 그러니까 마치 나 회사에서 코딩하고 있는데 갑자기 샘 알트만이 뭐그 잘렸대. 이걸 이제 밖에서 먼저 아는 거죠. 직원들이. 예, 직원들보다 밖에 사람이 더 먼저 아는 거죠. 그런 경우가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예시를 들면은 예, 그래서 뭐 그냥 실질적으로 내부 직원한테 물어봐도 모른다. 네, 하는 것 같고 정치 평양 악용 방식 뭐 이런 것도 있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참고로 그 안전성에 대해서는 정말 많이 투자하고 진지하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여기서 안전성은 그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이제 얼라이먼트 쪽 이쪽 그 정책을 많이 세우는 그러니까 프롬포트 시스템 프롬포트라든가 프롬포트 인젝션 같은 그런 공격에 있어서 편향된 답변 이런 것들을 정말 어떻게 하면은 최소화할 수 있을까 그런 문제점들을 거기에 상당수의 직원들이 포션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 세이프티 쪽은 진짜 좀 많이 투입이 되어 있는 분야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네, 뭐 GPU 병렬 처리 당연히 알아야 된다고 하고, 예, 뭐 실험 설계, 파일럿 테스팅, 분산 시스템 반영, 대규모 디거비 이거 좀 프로덕션 해보신 분들 익숙하죠? 예, 뭐 심지어 이것보다 더 SOP가 더 디테일한 회사도 많은데 여기 생각보다 그렇게 디테일하진 않은 것 같아요. 그냥 아주 포멀한 내용으로서 빠른 실행과 실패와 이런 예, 그런 린한 방법으로 하는 것 같아요. 문서가 부족하다고 합니다. 뭐 테크라이터, 뭐 기술 문서 정리 놀랍지 않나요? 약간 지금 최고에서 지구상 제일 잘 나가는 회사가 예, 이렇다 합니다. 놀라운 것 같아요. 예, 그다음에 트위터를 엄청 예의주시한다고 합니다. 그 경영하는 데 있어서도 거의 트위터만 본다고 하더라고요. 그 경영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 중 하나가 트위터다. 오픈 AI에 관련된 소식, 혹은 뭐 포맷 된 것들, 그런 이제 퍼널들을 되게 중요시 본다더라.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재밌지 않나요? 나만 재밌다. 네, 아무튼 네, 여기까지입니다. 네, 아, 되게 재밌게 봤습니다, 저도. 네. 생각보다 네, 네. 엉망진창이더라고요. 네. 네, 엉망진창인데, 네. 근데 좀 놀랍습니다.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지금까지 지구상에서 있었던 모든 서비스 중에 이렇게 초대형 GPU 인프라를 써본 경험이 없었다고 저는 보거든요. 뭐 옛날에 게이밍 업계도 사실 엣지 컴퓨팅이지 서버 GPU 클라우드 컴퓨팅은 아니었으니까. 구글이 스테디아 하려다가 뭐 저기 한 것도 이제 뭐 다른 이슈이긴 하지만 안 된 것도 뭐 여러 가지 GPU 때문일 거고. 사실상 지금 지구상에서 GPU 센트럴라이즈 GPU 클러스터를 운영을 가장 많이 해본 경험이 있는 회사는 오픈 AI일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예, 아마 조만간 구글이나 그 엔트로픽이 추월을 하겠지만 근데 생각보다 예, 지금 2025년 최근 소식 예, 생각보다 네, 날것의 스타트업이었던 걸 되게 재밌게 봤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우리도 하려면 할 수 있다. 적어도 이 정도까지보다는 좀 더 체계에 갖춰서 할 수 있으니까요. 할 수 그래서 있을까요? 아니, 근데 아마 못하는 이유는 저는 그거 나올 뷰가, 거야. 그러니까, 예, GPU예요. GPU랑 인제. 예, GPU가 인제인 것 같아요. 예, 음, 이미 이제 그들 리그는 프로기 때문에 예, 이걸 너 할 줄 알아 이 수준이 아니니까 그냥 너 결과 나와. 안 돼? 그럼 부셔. 부셔서 내 자꾸 실패. 그럼 이제 잘리고 뭐 약간 그런 거죠. 뭐 잘하면 이제 승진 짝짝짝 하고 올라가고 그들은 정말 프로의 세계인 것 같아서 예, 아무튼 이런 시스템이나 개발 컨벤션을 나름 흉내를 내볼 수 있는 것 같다. 네, 아무튼
또 GPU가 좀만 제일 큰, 잘하면은 네. 미국에 스카우트 당할 것 같은데. 근데, 뭐 고민하세요? 저라면, 바로 그냥 콜하고, 저기 했을 것 같은데. 이게 잠깐만. 그러지 이거는, 않을까? 네. 근데 이거는 뭐 알아서 잘라주시고, 뭐 저기긴 하니까. 아무튼. 네. 질문 있으실까요? 없으시면은, 이거 너무 짠한 것 같아요. 코덱스 런칭할 때 극한 네. 몰입하면서 그 네. 패턴인시티 리뷰 이거면은 그거잖아요. 그, 그 육아휴직 중에 돌아온 거잖아요. 아, 아, 역시 네. 실리콘밸리가 네. 더 악독해요, 진짜. 네. 어떻게 얄- 육아휴직 중에 모르냐. 얄짤없죠. 진짜. 음, 근데 약간 얘네가 제가 알기로는 미국 회사들은 소위 약간 해고당할 때 제일 먼저 하는 게 그거라면서요. 내가 이메일 로그인 하려고 하는데 로그인이 안 돼. 막 약간 음. 이런 것들 있잖아. 뭐 출입 좀 되는데 출입이 안 되고 막 약간 그런 건데. 오픈 AI 같은 경우는 지금 유일한 통로가 슬랙밖에 하나밖에 없어 보이는데 그 슬랙 로그인 안 되는 거. 충격인데. 갑자기 어느 날 막 조용한데 막 들어가지는데 로그인이 안 된 상태로 뜨면은 충격일 것 같은데. 슬랙의 네, 접근권은 없어지면은 빨간색 네. 그 접근 금지 표시 생기거든요. 그거 보면은 그래요. 심장 철렁할 것 같은데. 그니까요. 그 전 제 회사 퇴사하고 핸드폰들도, 나서 슬랙에서 없어지니까 네. 이렇게 되더라고요. 어, 아무튼, 재미났습니다. 네, 재밌게 들었습니다, 저도.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질문이 안 들어온 것 같으니까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할까요? 네, 네, 좋습니다. 네. 다음 주는 저도 한번 그 네, 스페이셜 AI로 LLM 말고 가져와 보겠습니다. 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좋은 밤 되세요. 네.